답답하지 좀. 좋은 것 같아.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분포 했어요. 분포.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했었고, 이산과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진 확률 변수 x를 함수로 나타내 놓은 것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였고, 연속 확률 변수 x를 가지는 애를 그 확률의 값을 함수로 나타내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였고, 이 확률 질량 함수에 우리가 대표적인 분포로 이항 분포를 배웠고, 밀도 함수의 대표적인 분포로 정규 분포를 배웠고, 이 이항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np를 따른다. 여기서는 이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시행을 할 때마다 일어날 확률이 항상 동일한 독립 시행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n번 진행할 때 한 번이 p인 그런 시행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총 몇 번 일어날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결국 독립 시행을 분포로 나타내는 게 이항 분포이다 라고 배웠었던 거고요. 정규 분포는 이 확률 변수 x가 얘를 따른다. np를 아니다. 그냥 이걸 쓰자. m의 시그마 제곱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그래프 모양이 나타내지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 이항 분포에서, 그러니까 즉 이산 확률 변수에서 x가 충분히 크면, 우리가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크면 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도 말할 수 있다. 얘가 np일 때 얘가 np가 m이었죠. npq가 분산이었죠. 그래서 루트 npq의 제곱, 요걸로 문제 푸는 것들 유형들 다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5단원, 6단원 합쳐서 요렇게다. 괜찮지? 아하,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통계 파트는 어쨌든 이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지린이 아직 이제 오늘 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다시 정리해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완전 마지막 단원이잖아요. 이 마지막 단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추정이야, 추정. 그러니까 지금 계속 통계 단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 통계라는 게 분포가 뭐야? 분포는 내가 무언가를 조사했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본 거지. 그쵸? 그냥 대한민국 고2 애들의 키를 알아본 거야. 그랬더니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평균적으로 165더라. 이런 분포잖아. 그러니까 얘도 통계 단원에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지. 통계라는 게 뭐야? 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 그 조사하는 방법이 마지막 7단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 또 한 번 할게요. 항상 알지? 처음에는 용어 정리할 때 조금 잘 안 들어오는 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그래도 일단은 할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통계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아. 이거 뭐 당연하죠? 전수조사는 뭐겠어? 통계 대상이 되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를 다 하는 것. 표본조사는 뭐예요?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것. 이렇게만 쓸까? 전체 일부. 내가 만약에 정도수학학원 학생들의 평균 키라고 하면 그거는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중에 뭘 하는 게 맞겠어? 전수조사 해야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많지 않아. 저희가 표본조사를 할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고2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할 거야. 이거 전수조사 해야 될까? 표본조사 해야 될까? 전주조사. 이거 표본조사. 말하면 안 돼. 이거 전수조사 하다 보면 애들 키 다 크겠지. 평생 해야 돼요. 고2 애들 키 다 커, 전수조사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표본조사를 해야겠지. 괜찮죠? 용어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너무 이 집단이 클 때는 표본조사를 하고요.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전수조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집단과 표본. 이 모라는 게 얘들아, 모라는 요 한 음절을 항상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이제 엄마란 뜻이야. 엄마 집단, 큰 집단, 전체 집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수조사를 하면 모집단을 보는 거야. 이 전체라는 게 모집단. 이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용어는 모집단. 전수조사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전수조사 대상. 즉 우리가 이 모집단이 너무 클 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조사를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모집단이 전체라면 일부를 나타내는 단어는 뭐겠어? 그게 바로 표본이다. 표본이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냥 뭐 일상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지? 이런 표본을, 이런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해봤더니 뭐 요런 것들 할 때 쓰는 단어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본은 모집단 중에서 일부를 추출한 거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뭐 쓸까요? 모집단 중에서 일부 추출. 그리고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한 표본의 자료의 개수라고 쓸게요. 자료의 개수. 표본의 크기. 한 표본의 자료의 개수. 그래서 표본 추출. 우리가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표본을 뽑아서 추출을 하는 건데, 표본을 추출을 해서 걔네로 통계를 내는 건데, 그럼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임의 추출이 있고요. 이거는 랜덤하게 뽑겠다는 얘기죠. 보통은 늘 임의 추출이죠. 임의 추출해 봤더니 평균 키가 165더라.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의 평균 키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임의 추출하는 방법에도요, 우리가 복원 추출이 있고요.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건 뭐 알고 있는 거죠? 복원 추출은 뭐예요? 뽑고 걔를 다시 집어넣어서 걔가 또 뽑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복원 추출인 거고요. 비복원 추출은 한번 뽑으면 걔는 다시 집어넣지 않아서 또 뽑힐 일이 없는 게 비복원 추출입니다. 되겠죠? 용어 정리는 이게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용어 정리인 거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요 단원의 내용이 조금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도 아직은 조금 더 용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모집단이 있을 때 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근데 얘들아,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왜 하는지를 좀 알아볼게. 우리가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는 잘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게 지금 추정 단원이라고 했지 얘들아. 마지막이 통계적 추정이거든요. 뭘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목동 지역 모든 애들의 고2 학생들의 평균 키가 궁금해. 다 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애들을 랜덤으로 한 10명만 잰 거야. 10명을 쟀더니 내가 잰 10명이 평균이 예를 들어 이제 뭐 160이 딱 나왔어.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야. 이거는 실제 모집단의 모평균이 아니죠. 모집단은 지금 내가 말한 거에서는 뭐야? 모든 목동 애들, 모든 목동의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인 거야. 그치? 근데 나는 그 중에서 10개짜리 표본을 하나 추출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아직 안 썼지만 표본 평균이 되겠지. 10개짜리, 내가 10명 조사했다 그랬어. 10개짜리 표본 1개의 표본 평균인 거예요. 일단 들어봐봐. 자, 그럼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야? 추정을 하는 거야. 그게 이번 단원의 내용이야. 내 표본을 가지고 봤더니요, 평균이 16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동 지역 애들의 키는요, 155에서 165일 확률이 97%입니다. 95%입니다. 이런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럼 우리는 모평균은 보통 그냥 모른다고 봐야 돼. 모평균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추정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지? 용어의 개념 잘 가지고 가야 돼요. 모평균을 구할 수 있으면 추정이 필요 없지. 실제 평균인데. 근데 대부분 내가 구하고 싶은 통계 자료들은요, 모평균을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추정을 하는 과정이 7단원의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나오는 용어들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말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모평균 뭐라고요?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실제 평균, 진짜 평균, 진짜 분산, 진짜 표준 편차인 거야. 우리 모른다고 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표본 평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어.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우리가 기호는요 보통 모평균을 m으로 쓰고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 얘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이제 이렇게 써요. 자,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쓰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표본 분산은 s 제곱이라고 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한 줄 더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요 사이에? 네, 이거 좀 지워도 될까? 여기 위에다가요. 만약에 못 쓰면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크기 n으로 이미 추출한 표본 x1, x2 이렇게 xn의 평균이 x바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가야 될 게 있어. 봐봐, 내가 아까 지나가는 학생 10명을 골라서 표본을 만들겠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내가 아까 160이라고 했잖아. 이 160이라는 값을 갖는 애는 표본 10개인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 10개인 거야? 표본 평균 1개인 거야? 표본 평균 1개인 거야. 알겠지? 그 표본 평균의 개수가 10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까 우리 뭐 했어? 요 위에서 보면은 여기 표본의 크기 있었죠? 지금 표본의 크기는 10인 거예요. 나 아까 했던 예시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표본의 크기는 10이고 그 10이라는 거는 뭐냐면 10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10개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눴어. 그렇게 해서 나온 한 개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은요, 이름이 평균이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얘는 평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그냥 하나의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얘들아, 요거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 봐봐. 내가 이게 전체 모집단이라고 생각해 볼게. 이게 대한민국 전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우리 대한민국 고2 애들 키 좀 조사하자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각 도청에 있는 곳에서도 또 랜덤하게 표본을 다 뽑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양천구 목동에서도 하나 할게요 해서 표본의 크기는 몇으로 할까요? 10으로 해라 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10명을 랜덤하게 뽑아서 걔네를 가지고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어서 그걸로 표본 평균을 하나 낸 거야. 경기도에서도 그걸 또 하나 하겠죠. 또 뭐 어디에서도 이걸 또 하나 하겠죠. 뭐 이렇게 할게. 바가 붙어 있으면 이미 표본 평균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린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추출한 모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그러니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는 표본 평균을 평균으로 치는 게 아니야. 하나의 별량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이해돼,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좋아요. 그것만 이해되면 돼요. 그럼 헷갈릴 거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여기에 설명 하나 그래도 써놓자. 그럼 이 표본 평균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라고요? x1 더하기 x2 해서 어디까지 더해서 xn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걸 n으로 나눈 거란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표본 분산은 사실 직접 계산할 일은 없거든요. 없는데 원래 분산은 뭐야,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거든. x1 빼기 x바의 제곱
그치? 왜냐면 표본 평균 자체가 하나의 평균 값이니까 지금. 그치? 그래서 요거에 더하기 x2 빼기 x바의 제곱 편차 제곱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xn 빼기 x바의 제곱 해서 원래 얘를 n으로 나눠야 되잖아 얘들아. 그런데 모집단을 조사했을 때랑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구했을 때랑 항상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얘는 n-1로 정해져 있어. 옛날에는 이 내용도 되게 다뤘었는데 사실 교과 과정에서 빠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 그럼 직접 우리가 표본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하면서 n-1로 나눠야 되나요? 그런 일은 아예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내신이든 수능이든 아예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야.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을 가지고 분산 계산할 때는 n이 아니라 n-1로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몰라도 돼요 사실. 네, 몰라도 됩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는 아예 안 나와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거다. 표본 평균이라고 써있지만 저거는 앞으로 우리한테 평균이 아니다. 그냥 일정 애들을 가지고 몇 명 가지고 평균을 낸 걔네들의 대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용어 정리는 끝났어.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분도 오른쪽으로 넘어가나요? 이제 메인 내용이 이제 요 정도인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아? 모평균과 같다고요. 알겠지? 표본 평균 요게 x바예요. 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1번. 자,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있던 모분산 있죠?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하나 쓸까? 자, 다시 한번 또 쓸게요. 아직 처음이니까 모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실제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고 크기가 n인 표본 추출하여 추출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 모평균은 실제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얘네들의 평균이 실제 평균이 된다고요. 모 표준 편차도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표본들을 추출해서 분산을 구했잖아. 분산을 구했으면은 그거는 실제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것도요 사실 그냥 공식만 외워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따가 한 번만 더 왜 이렇게 되는지 의미를 또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요 원래 있던 표준 편차를 당연히 뭘로 나눈 거겠어?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요게 우리가 문제 풀 때는요 사실 요거 하나만 사용을 하게 돼요. 요게 다야. 이게 다인데 지금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설명을 좀 나중에 적어 놓는 것도 좋긴 하거든. 봐봐.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 내가 그냥 이 모든 애들이 다 이게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집단 이게 전체야. 자, 그러면 모평균 실제 평균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몇 개 찍었니? 25개. 실제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 저거 다 더해가지고 25로 나누면 모평균 나오는 거야. 실제 평균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구하는 방법으로 실제 분산 구하고 그거에 루트 씌워서 실제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했다 라고 해볼게. 크기가 5인 표본은 그럼 어떻게 추출되는 거야? 요거라고요. 5명만 가지고 평균 구해보겠다 이거야. 그럼 표본 평균 하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뭔가 랜덤하게 뭐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5개가 랜덤하게 뽕 뽑혀가지고 걔네들의 평균 값 그게 표본 평균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그러면 쉽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가자고요.
하나의 표본 평균, 하나의 표본 평균, 하나의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얘네들의 평균은 당연히 다 더해서 25로 나눈 거랑 똑같지 않겠어? 그 얘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실제 평균과 같다가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은 왜 차이가 나나 한번 볼게요. 우리 분산이 뭐였어? 평균값이 하나 있어가지고 각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게 어쨌든 분산이었지. 근데 내가 무슨 과정을 했냐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5개, 5개, 5개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체의 별량의 개수가 줄어든 느낌인 거야 지금. 그치? 얘네들의 평균 하나, 이게 콩 찍었어. 이 두 번째 얘네 콩 찍고 콩 찍고 콩 찍고 콩 찍고 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분산을 구한 거잖아. 우리는 지금 표본으로 묶어서 그 덩어리들의 대표값으로 다시 분산을 구한 거지. 그러니 25개가 쫙 퍼져 있을 때보다 5 덩어리를 가지고 걔네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는 게 더 커질까 작아질까? 잠깐만 봐봐. 전자가 뭐였냐면 1번 25개를 가지고 분산을 구한다. 2번 5개씩 묶어서 그 5개 한 주머니에 대표값들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5주머니가 된 거야. 이 5주머니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의 분산을 구하는 게 2번이야. 누가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걸까? 1번, 2번. 1번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지. 1번이 더 크겠지. 괜찮아? 그래서 줄어든다고. 표본의 분산이 줄어든다고. 이해될까요? n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줄어든다고. 선생님 근데 여기서 n이 커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얘를 5개로 해놨었잖아. 10개가 될 수도 있죠. 10개가 된다고 해서 선생님 10개 하면은 5개 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사실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는 가능한 표본을 다 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는 해. 그러니까 랜덤으로 10개 이렇게 겹치게 10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더 줄어들겠지 그들의 사이값은. 이해되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분산은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공식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의미를 알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또 나중에 또 정리할게요. 이거는. 아무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되는 데에는. 그럼 저게 정확하게 왜 n이고 왜 루트 n인지 알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추정은 그냥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아. 뜻을 알면 편할 뿐. 아무튼 그래서 이 공식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공식이랄 것도 없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만 나눠주면 된다. 그냥 항상 문제 써있어. 크기 10으로 추출한 어쩌고 저쩌고 10 나누면 돼. 표준 편차 구하려면은 루트 10으로 나누면 돼. 그냥 그게 다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번 썼거든요. 내가 오른쪽 페이지에 1번 써놓은 거였어. 오른쪽 페이지에서 2번 써주세요. 우리 1, 2번만 가지고 문제 다 푸는 거라고 했어요. 분포 볼게요.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만약에 이제 모집단에 있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 볼게요. 내가 이 모집단에서 표본들을 추출했어. 그 표본들을 추출한 거의 평균 값들이 표본 평균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괜찮지 지금? 크기 n 이렇게만 써도 될까? 원래 요 내용이 그대로 또 써 있어야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그냥 공통으로 치자. 위아까 빨간색 쓴 거. 자, 그러면 이 x바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x바들의 평균은 여전히 평균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x바들은 뭘 따른다 그랬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지. 여기가 위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얘네들 아까 우리 점점점점으로 얘기했던 그것들인 거야. 이거는 표본 평균이지만 지금도 보니까 어때? 표본 평균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해서 나온 대표 값인 거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균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평균의 계산법으로 계산되어져 나온 값. 그 값은 얘를 따른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이 또한 혹시 이해가 잘 안 돼? 괜찮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인이긴 한데요. 이제 요게 종종 나와. 참고로 x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x반은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있어. 얘가 정규 분포는 아니래. 근데 n이 충분히 크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n은 한 표본의 크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n이 막 100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조사할 때 있잖아. 얘네가 원래 하나씩 다 흩어져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n이 만약에 1000이라고 해봐. 1000개를 묶어서 걔네의 평균이 하나의 값이 된 거야. 오케이? 또 1000개를 묶어서 걔네가 또 하나의 값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걔네가 많이 흩어져 있고 개연성이 없게 막 흩어져 있던 애들이 관계가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애들은 이 표본 평균 안에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아주 좋다. 괜찮을까? 거의 다 했어요. 이번 단원의 내용의 한 80%를 했어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고 올게요. 센비로 가서 문제를 좀 보고 올게. 자,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요.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했대. 일단 한번 해볼게. 모집단이니까 우리 모집단은 보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가 원래 5의 9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3개씩 뽑아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값들을 변수로 가지고 있는 이 x반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 5, 얘 뭐야? 표준 편차가 9죠?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이렇게 27? 이렇게 쓸까요? 그치? 좀 별로네. 왜 숫자 이렇게 줬죠? 크기가 3이니까 이게 지금 분산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냥 n분의 분산. 그러니까 n분의 9제곱. 그래서 3분의 9제곱. 별로죠? 왜 이렇게 줬지? 아무튼 그냥 루트 27의 제곱 뭐 이렇게 써 놓을까요? 뭐 아무튼 얘를 따릅니다. 어차피 최종 답에서는 루트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줬나봐요. 근데 이렇게 따로 있는데 얘가 뭘 구하래요? 이거 구하래. 얘 뭐예요? 제평이죠, 제평? 그럼 제평은 제평 평제로 분산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건 거지. 이해돼가? 자, 봐봐. 지금 x바의 분산이 27이란 말이에요. 분산은 뭐야? 제평 평제잖아. 요거 제곱의 평균 2에 빼기 평균의 제곱 25. 요렇게 구하라고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줬나봐요. 내가 왜 이상하다 그랬냐면 여러분 앞으로 보면 느끼겠지만 항상 크기는 제곱수로 주거든. 사실 뒤로 이제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은. 근데 이거 너무 그냥 A스택 같은 문제라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준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한번 해볼게. 모 표준 편차가 6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표준 편차가 6이란 얘기야.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뭐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표준 편차 6인데 얘를 얼마로 나눈 게? 루트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했어요. 얘가 1.2 이하였으면 되겠다. 넘어가 되죠?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것보다 여기는 그냥 차분하게 한 번 더 복습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계산하는 거 말고 요거 하나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9개의 공이 있어. 7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얘 숫자의 평균을 이거라고 할 거래.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모집단인 거야. 전체 모집단인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은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을 사실 직접 다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표본을 추출했을 때 걔네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계산해보자, 유추해보자 이 얘기인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뭐 해야 돼? 이거는 그냥 m이랑 똑같잖아. 저거 다 더해가지고 구로 나누란 얘기예요. 그게 이거라고. 오케이? 그럼 요거는 좀 귀찮죠? 분산 다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분산 뭐 있겠죠? 시그마 제곱 있겠죠? 걔를 얼마로 나누면 돼? 표본의 크기가 7이니까 얘를 7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으로 나눠서 계산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n이 커지면 분산 애들이 흩어져 있는 애들이 더 모여들 가능성이 크니까 줄어든다. n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별거 아닙니다요. 위에도 할까요? 익숙해지게 앞에는 조금만 더 풀게. 아무튼 1이 하나, 4가 n개가 들어있대요. 한 개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데 복원 추출 얘기하는 거죠. 보고 넣고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3번 반복하여 얻은 세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거래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x바가 4가 될 확률은 이거래. 그럼 여기서는 뭘 준 거냐면 n개를 일단 구하라고 준 거예요. 그지? x바가 4가 될 확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4가 되려면 뭐 해야지 4가 되는 거지? 1, 4, 4니까 아니 1이랑 4만 들어있으니까 그냥 4, 4, 4 나와야 되는 거네. 얘들아 괜찮죠? 그럼 이게 27분의 8이려면은 3분의 2의 세제곱 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n이 몇 개인 거야? n이 2개인 거네. 괜찮지? 이거는 뭐 세 내용 아니니까 그냥 쭉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n이 2개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인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1 하나, 4 하나, 4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의 모집단이라고요. 그럼 얘네 평균은 그냥 뭐인 거야? 평균은 그냥 3인 거지. 근데 여기서 뭘 하겠다고?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아서 걔네의 평균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겠어? 즉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평균과 똑같겠지. 답은 그냥 3이겠지. 오케이? 괜찮을까요? 넘어가요. 여러분이 이거 그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 뭐 아무튼 이런 애들을 좀 잡아가라고 내 문제를 많이 푸는 건데 이제 진짜 알겠다 하면 얘한테 신호를 보내세요. 이제 문제 그만 풀게요. 그러면 자 볼게요. 모집단이래요. 잘 봐야 돼요. 이 이항분포를 따른 애는 모집단이었어요. 근데 봐봐. n이 충분히 크네요.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일단 풀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원래 1200, 4분의 1, 1200번 시행하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는 이산 확률 변수 x가 이 항분포를 따른다. 인데 n이 충분히 크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요 곱하면 300 곱하면 얼마죠? 4분의 3 곱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225예요? 그러면은 15제곱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괜찮지요? 요거는 x인 거야. 전체 애들. 괜찮죠? 근데 지금 이제 뭐라 그랬냐면 크기가 9인 걸로 표본을 추출했대. 그럼 얘는 뭘 따르겠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평균은 똑같다고요. 근데 크기가 9라 그랬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맞춰서 줍니다. 그럼 제가 여기가 15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뭐야? 9가 아니라 3이야 얘들아. 루트 n. 분산이 n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우리는 항상 표준 편차 제곱으로 표현해버려 타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는 3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따른다? 300,5제곱을 따른다. 누가? 크기가 9짜리인 표본 평균은. 되겠죠? 뭐 요거는 그냥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 할까요? 여기가 원래 300인데 290에서 295 하라고 하고 표준 편차 5니까요. 그럼 요거 1이고 요거 2네요. 그럼 요렇게 두고 봤을 때 여기 2에서 1 뺀 게 답이 되겠네요. 요 사이 값이니까. 여러분 요 정도 바로바로 되죠? 6단원을 아직 안 풀었으면 이게 좀 빠를 거고요. 풀었으면 이거 그냥 바로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괜찮지요? 뭐 요거 하나 할까요? 자, 얘도 지금 봤더니
평균이 9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거는 그러면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실제적으로는 이래야 한다. 이거인 거야. 근데 내가 n개를 이미 추출을 해봤더니 걔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이거였다. 이건 거야. 뭔지 알겠어? 다시. 모평균은 원래 9야. 여기 있는 애들을 전체를 다 줘서 하면 얘는 원래 평균이 9인 애들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애들인 거야. 근데 내가 n개를 뽑았대. n개를 뽑아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걔네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994이더라. 이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식 한번 써볼 수 있어? 식 쓰라는 거 뭐 하라는 거냐면 제대로 한번 표현을 해봐봐. 확률 변수 x 잡고 표본 평균 x 바 잡아서 각각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떻다는 거야? 원래 이 수박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9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내가 여기서 n개를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인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는 모평균과 똑같고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 루트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n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요. 괜찮겠지?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했다는 거야? 얘가 평균은 9이고요. 이게 8.5에서 9.5 요렇게 들어갈 확률을 한번 구해봤더니 그게 0.994더라. 0.994니까 뭐겠어? 얘네 얘. 그치?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이거랑의 넓이도 같은 거 알고 있고 어디 두 배 해야 994 되나 봤더니 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뭐 하면? 표준화하면 0에 2.8이 될 거라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9.5에서 9를 뺀 거니까 0.5를요. 뭐로 나누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그게 2.8이 된다고. 괜찮지? 얘들아, 다시 한번 우리 뭐였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 길이를 시그마로 나누는 게 2.8이 되는 거였잖아 원래. 근데 시그마 자체가 이제는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0.5를 뭘로 나눠서 2.8이 됩니까? 를 계산하라는 거지. 되겠죠? 괜찮아요? 좀 헷갈려요? 얘들아, 복습을 안 하면 그냥 봐봐, 이 단어를 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힘들죠? 정말. 응? 해야겠지? 벌써 다 해버렸네.
하나만 더 할까요? 다음 유형부터는 우리가 아직 진도 안 나간대여가지고 요거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얘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요. 음료수 하나 있는데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평균을 뭐 구하라고 나올 건가 봐요. 여기서 4병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크기가 4인 표본 평균들로 확률 변수가 바뀐 거예요. 이것도 쓰면서 가보자. 처음 풀 때는 얘들아 이거 귀찮아하지 말고 꼭 서버로 타라고 했어요. 얘가 뭘 따른데? M, 256이니까 얼마냐? 14인가요? 16이에요? 16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했으니까 4병짜리로 이미 추출했으니까 크기가 4인 거고요. 그렇게 생긴 확률 변수는 뭘 따른다? M에 누구를 4로 나누는 거야? 16을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4가 되는 거니까 16을 얼마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8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괜찮죠? 굳이 쓰자면 뭐라고요? 여기 16에 루트 n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거니까 8제곱 되는 거죠. 얘가 됐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푸는겨. 여기 이렇게 m이 있고요. 얘가 262가 요렇게 생겼대. 얘가 0.9331에 그러면 여기 왼쪽은 0.5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0.4332인 거를 찾으면 1.5네요. 그래서 얘를 뭐 하면 표준화하면 여기가 얼마가 될 것이다? 1.5가 될 것이다. 괜찮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지만 보면 되는 거지. 이 길이 잠깐만 라지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 라지 A를 얼마로 나눈 게 8로 나눈 게 1.5다. 이 얘기인 거지. 괜찮죠? 오케이? 혹시 이게 지금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마 그러면 6단원을 좀 덜 풀고 왔을 거예요. 6단원 풀면 지금 뒷 풀이들은 다 6단원 내용입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n으로 추출해온 애들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사실 얘만 알면 되는 거였다. 결론은 이거였다. 그래서 이제 이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걸 왜 했냐? 이게 바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추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단원의 핵심이 추정이거든?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뭐라고? 내가 지나가는 5명만 가지고 표본을 좀 추출을 해봤어. 그러면 적고 하자. 적고 왜냐면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또 할 거라서 적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낫겠어요. 자, 우리가 추정하는 게 이제 뭘 추정하는 거냐 하면 표본의 정보를 통해 모집단의 모평균, 표준 편차 등을 추측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는 추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 하면 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 이 단원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 별표 하나 빡 쳐놓고요. 여기는 설명을 조금 적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모집단 이렇게 x라고 써있으면 얘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모집단이 만약에 요거를 따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크기가 n인 표본 이미 추출 했을 때 어떤 x바의 값이 추출하여 나온 x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x바를 가지고요. 얘를 내가 한 개의 x바를 스몰 x바라고 쓰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 라지 x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들아 라지 x가 요거 안 써도 돼. 뭐 이거를 따릅니다 라고 했던 게 x라는 애들이요. x1, x2, x3라는 애들이 이렇게 라지 x를 우리가 대표해서 표현하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딱 하나의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쓰자고 한 거야. 그냥 지나가던 5명을 데리고 5명 조사해가지고 평균 딱 구했어. 그렇게 나온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냥 하나의 표본 평균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통 스몰 x로 많이 써요. 실제 내가 구한 값이야. 5명이 이제 평균 값을 구했어. 얼마야 해가지고 구했어.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하겠다는 거지. 구해봤더니요. 지금 얘가 15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뢰도 몇 %고 표준 편차는 얼마니까 얘는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는 추정이에요.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뭘 말하는 건지 이해되죠? 한 개의 표본 평균 값인 거예요. 크기가 n이라고 하는 게 크기가 10이다 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이 10개라는 게 아니라
10명을 조사해서 평균을 구한 하나의 값이라는 거야. 이걸로 실제 목평균을 추정하겠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그때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면 일단 그냥 식 쓰세요, 여러분. 다 설명할 거니까.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두 번째, 신뢰도 만약에 99%다 라고 하면 똑같고 여기만 2.58로 바뀌어요.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무슨 뜻인지 예시를 바로 들어서 설명하긴 할 건데 여러분 필기하기가 편하게 그냥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설명할게. 신뢰 구간의 길이 일단 그냥 적으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 우리가 L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K는 보통 1.96 또는 2.58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자, 예시를 가지고 봅시다. 예시를 가지고요. 어떤 확률 변수가요. 12제곱을 따름. 크기 5로 추출하여 M이 아니라 미안해 왜 바꿨어 얘들아. M으로 여기 이미 쓴 사람들 여기 바꿨어요. 추정이니까 평균을 정하면 안 되는데 그냥 써버렸어. 자, 표준 편차가 2인 어떤 집단이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2인데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크기가 5짜리를 추출하여 계산을 해봤더니 하나의 표본 평균의 값이 10이 나왔어.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 필통에 연필 지금 몇 개 들어있어? 를 지나가던 사람 5명을 추출해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10개가 들어가 있었대. 알겠지? 이렇게 딱 하나의 표본이 생긴 거야. 나는 하나의 표본 평균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추정해보는 거야. 그걸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신뢰도 95%로 하나, 신뢰도 99%로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만약에 신뢰도 95%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1.96에 지금 크기가 5잖아요. 그럼 루트 5분의 시그마가 2잖아요. 2.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식 볼게 얘들아. 지금 이 X바가 뭐였어? 내가 실제로 구한 표본 하나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10 플러스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써있는 식은 똑같아요. 1.96에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설명할 거예요. 일단 쓸게. 신뢰도 만약에 99%다 라고 하면 10-2.58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96과 2.58은 루트 5분의 왜? 루트 n이니까 시그마는 2로 정해져 있어요. m에 10 플러스 2.58에 이거 내가 좀 아무 예시나 써서 이렇지만 계산 가능하게 줍니다. 보통 n을 뭐 제곱수로 줘요. 그냥. 자, 이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신뢰도 95%로 했더니 이게 이제 대충 뭐 2점 얼마니까 뭐 요거 그냥 이 정도라고 치자. 그냥 이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써버릴게. 요 신뢰도 95% 짜리를요 2니까 그냥 8에서 그럼 m이 12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2점 얼마니까 요거 그냥 3이라고 칠게. 그러면은 신뢰도 99%는 7에서 m 13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나눠 떨어지는 대로 줬다고 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얘가 뭐냐? 내가 실제 5명 조사에서 표본 하나 나온 게 10이었거든요. 근데 95%의 확률로 실제 평균은요 8에서 12 사이에 있을 거예요. 99%의 확률로 실제 평균은 7에서 13 사이에 있을 거예요.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신뢰도가 커질수록 이 구간, 신뢰 구간도 길어지는 거야. 왜냐면 봐봐. 내가 키로 조사했다고 쳐보자. 키 조사인 거의 평균이 내 표본의 평균이 170이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걸 딱 가지고 이거 보니까
실제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면 평균이 100에서 240 사이일 거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100에서 240 사이일 거야. 얘들아, 너무 당연한 거지. 100에서 240 사이지 않겠어? 사람의 키의 평균이? 이렇게 엄청 넓게 잡으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더 정밀하게 잡아야지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자꾸 잘못 생각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랑 비교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구간을 길게 잡으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지. 당연히. 이해돼요? 그러니 지금도 신뢰도 95%와 신뢰도 99%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은 일단은 외워야 돼.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설명은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외우고 있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모평균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우리 그냥 필기하라고 했던 거 있죠? 이 실내 구간의 길이. 이 실내 구간의 길이 그냥 뭐예요? 여기 붙어있는 요거 있죠? 요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요거에서 저거 뺀 거.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겠어? 4지 뭐 4. 얘는 6인 거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여기가 2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6이다라고 누가 준 거야. 그러면 여기가 3이구나.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걸 줄 수 있겠지. 실내 구간의 길이로 줄 수도 있고 여기를 줄 수도 있고 얘를 줄 수도 있고 변수가 워낙에 많은 식이기 때문에 저 많은 변수들 중에 그냥 하나만 비워놓고 뭔가를 구하라고 한다고. 이해돼가? 일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얘가 왜 나온 건지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봐도 되는 거긴 하거든? 이 얘기야. 내가 만약에요. 이따가 정리 따로 해줄게. 일단 그냥 봐봐. n에 m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표본을 하나 추출했잖아. 표본 하나 추출해가지고 크기가 n으로 추출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요. 실제 평균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실제 평균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어떤 값이 하나가 띡 나온 거지. 그죠? 띡 나왔어. 띡 나와가지고 그 값이 이제 여기에 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이잖아. 근데 저 1.96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가요. 얘를 표준화 해볼게요. 표준화 했을 때 보이니 글씨? 얘를 1.96으로 했을 때요. 표를 보면 이게 그 95 반 나누면 얼마니? 0.475인가? 이거야.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0.475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숫자가 표준했을 때 1.96인 거야. 이해돼가? 그럼 우리 아까도 계속 연습했죠? 이 길이 뺀 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가 1.96이 되면 됩니다. 이거였잖아. 그걸 거꾸로 쓰면 이 식인 거야, 얘들아. 괜찮아? 지금 여기 내가 10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게 지금 요건 거야. 요거. 그래서 이거 옆으로 이렇게 빼봐. 두 개 뺀 거. 두 개 뺀 거를 뭐 한 거? 얘로 나눈 거가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 얘기인 거잖아. 똑같은 얘기인 거야.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던 거랑 그걸 반대로 식을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사실 몰라도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공식을 알면 되고 공식에 적용할 수 있으면 되기는 해. 1차적으로는. 근데 나중에는 어차피 이해를 해야 심화 문제를 풀겠죠. 지금부터 이해하고 가면 심화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신뢰도의 의미와 공식과 이 유도 과정이 머릿속에 얼추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 그러면 얘가 어디 갔어? 이게 1.96이란 얘기는 요 점이 2.58이 되게 하는 애가 얘가 0.99면은 뭐냐? 저기 495예요? 예.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걸 빼서 이렇게 하게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다야, 얘들아. 마지막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 끝. 문제 좀 풀게요. 보평균의 추정. 여기 가자. 자, 거의 끝났어요. 붕어빵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좀 더운 날은 좀 문을 열어놓고 얘를 좀 한번 틀어야겠어. 진짜 깝깝하다. 그죠? 왜 이러지? 유독 오늘? 밖에가 추우니까 건물에서 뭘 튼 것 같아. 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동파되지 말라고 계속 뭘 틀거든. 그러니까 막 계속 후끈한 느낌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히터까지 켜놓으니까 난리가 났어. 자 보자. 아무튼 평균 목장에서 키우는 양의 무게 평균 모르죠. 몰라요. 근데 표준 편차는 15래요. 여기서 144마리만 추출을 해가지고 평균이 90인 거를 구해본 거야. 이 90은 직접 구한 거예요. 144마리 다 조사해서 직접 나눠서 구한 거야. 이걸 가지고 추정해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아, 실제 M은요. 아마요. 90에서 뭐 뺀 거, 90에서 뭐 더한 거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5%라고 했으니까 1.96 외우고 있지 않아도 문제 항상 이렇게 주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외워집니다. 1.96, 2.58은. 얘 공식 뭐였어? 너무 쉬웠죠?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루트 n 12분의 시그마 얼마래? 15. 오케이? 얘는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15. 됐죠? 응. 계산하면 돼. 실내 구간 구하래.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얼마에서 m은 얼마 사이입니다. 95%의 확률로 실제 m은 저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정할 때는요. 지난번에도 그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 할 때 근사시킬 때 n이 30 이상만 되면 우린 충분히 크다고 본다 그랬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n이 30 이상이면 그냥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모 평균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로 그냥 근사시켜서 풀어도 비슷하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n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n이 작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다시 루트 n으로 나누는 과정 없이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왜? 그냥 n이 충분히 크면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를 구분하지 않고 추정해도 된다를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해보자면요. 평균이 85였죠. 그러니까 85 빼기 얼마에서 85 더하기 얼마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건데, m값이 얘가 어떻게 된다고? 95%니까 1.96이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 봐봐 얘들아. 계산 편하게 하라고 그냥 애초에 얼마 줬어? 2로 줬죠. 이런 경우는 2로 그냥 하면 돼요. 알겠지? 선생님 얘는 왜 2인데요? 그냥 근사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라,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를 쓰는 것 자체가 이미 근사죠. 그러니까 계산 편하게 하려고 요 정도는 합니다. 2.58도 그냥 2.6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2에다가 루트 n 얼마? 20분의 시그마 24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2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알겠지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요거 풀었어? 얘들아? 27번? 안 풀려? 풀었어? 안 풀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n명을 이미 추출했더니 평균이 4.3이었대. 그럼 이거는 내가 추출한 표본의 평균 하나의 값으로 4.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3 빼기 어쩌고 4.3 더하기 어쩌고로 추정을 하게 될 거야. 뭐를? 실제 평균을. 그치? 근데 해봤더니 여기 좋네요. 그러면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4.3이니까 얘가 얼마가 된 거야? 요거가 0.43이네요. 근데 0.43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신뢰도 99%를 만드는 K값을 2.58이라고 잡아놨으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얼마죠? 2.5. 그래서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는 0.43입니다. 해서 n 구하래. 딱 떨어지게 줬나 보네. 답이 저렇게 나온 거 보면. 괜찮지요? 별거 아니죠?
잘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지? 응. 자, 얘도 보자. 이번에는요, 표준 편차 25인데요. 100봉지 추출했고요. 추정을 할 건데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요, 100봉지를 추출해서 걔네들의 그 표본 하나 있잖아. 이 표본 하나의 평균이 얼마인지도 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상관없지. 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만약에 이제 그게 100봉지를 했더니 평균 열량이 뭐 500칼로리 나왔습니다 라고 원래는 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500 빼기 얼마에서 실제는 500 더하기 얼마 사이일 겁니다. 이렇게 원래 했지. 근데 어차피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뭐라 그랬어? 얘 빼기 얘라서 얘의 2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왔는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준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지금 보니까 1.96으로 쓰라고 나온 거네요. 2배에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게 답입니다.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는. 대강? 예. 몇 개 남았죠? 얘들아 좀 풀자. 졸리니까 좀 푸세요. 3336 풀어보세요. 자, 분산이 16이래요. 정규 분포 크기가 n이고 보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을 했다. 근데 얘가 3 이하였으면 좋겠다. 근데 B 빼기 A가 결국은 뭐야? 아까 실내 구간의 길이 그거죠. 그래서 한 번에 바로 가보자면 얘들아 2배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괜찮아? 이거 자체가 B-A야. 그래서 얘가 3 이하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죠. 되겠죠? 응, 좋아요. 자, 이것도 갈게요. 이번에는 표준 편차가 10점이고요. 정규 분포 따르는데 900명을 추출을 했을 때 신뢰도가 몇 %인지 모르니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뭐가 됐든 하나를 변수로 그냥 비워둔다고.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또 1.1에 이번에도 실내 구간으로 나왔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배에 얼마인지 몰라. 이 z값에다가 루트 n 30분의 시그마 10 한 개는 12입니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가 아니라 1.2입니다. 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얘는 아예 답까지 내보자면 3분의 1이고 2니까 1.8 얘인가 보다.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A%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0.46에 해당하는 게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몇 %가 되는 거야? 신뢰도 92%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여기도 갔니 얘들아? 여기까지 좀 왔어? 하고 있었어? 천천히 같이 볼게요. 여기는 자,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신뢰도 95% 모평균 추정할 건데 이 차이가 2 이하가 되는 거래. 그럼 얘들아, 얘는요. 얘와 얘의 차이는 결국 신뢰 구간의 절반 말하는 거예요. 괜찮지? 왜냐면 우리 내가 추정하는 모평균은 내가 직접 추출한 표본 평균의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 얘 빼기 얘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남는 거다. 신뢰 구간의 절반. 딱 요거 말하는 거다. 누가? 얘가. 괜찮까? 자, 그래서요. 얘 보자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95%인데 2로 잡으래. 2로. 우리가 1.96으로 외우고 있던 거 그냥 2로 그냥 근사해서 계산하래요. 그럼 2 곱하기 루트 n 을 구하는 거구나. 루트 n분의 시그마 8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이게 2 이하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지요? 마지막 유형도 갈게요. 자, 이제 추정할 때요. 이제 이거 한번 해보래. 좋은 문제죠. 신뢰도는 일정하대요. 신뢰도 일정한데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된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뭐 하나 써놓는 게 낫겠죠. 얘는 플러스 K라고 쓸까요?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 얘는 일정해. 근데 아니구나. 신뢰도가 일정해. 신뢰도 일정하니까 여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가 2배가 됐대. n만 2배가 됐대.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느냐? 아니죠.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닌 거고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요. 신뢰도를 낮추면 이라고 했어요. 신뢰도를 낮춘다는 거는 뭐예요? 구간을 더 좁게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짧아진다가 되겠네요. 되겠죠?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면 얘를 높이는데요.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니까 다 커지지.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길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 디귿밖에 맞는 게 없네. 괜찮을까요? 됐나? 여러분, 확통이 끝났습니다.